여보세요? 아, 네네.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었냐고요? 그냥 뉴스 보고 있었어요. 거짓말입니다. 저는 한 여자의 문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6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핸드폰만 들여다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젊은 애들도 아니고 이 나이에 말입니다. 커피숍에서 당신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 저는 벌써 다음 만남이 궁금합니다. 다음에 또 연락할게요. 라는 당신의 말이 언제를 의미하는 건지, 정말을 의미하는 건지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이게 뭔가요? 50대 중반의 중년 남자가, 그것도 한때는 회사에서 팀장이라는 직함도 달았던 사람이 스마트폰 카톡 알림에 일희일비하다니요. 형님, 요즘 얼굴에 생기가 도네요. 골프장에서 만난 후배 말에 저는 괜히 웃어넘겼습니다. 생기. 글쎄, 생기보다는 초조함이 더 맞는 표현 아닐까. 사실 요즘 저는 이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핸드폰부터 확인합니다. 혹시 밤사이 당신이 문자를 보냈나 싶어서요. 당연히 없습니다. 새벽 2시에 누가 문자를 보내나요? 그런데도 확인합니다. 매일요. 점심 먹을 때도, 저녁 약속 중에도,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핸드폰을 확인합니다. 카톡 알림음이 울리면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그 여자이면 좋겠다 싶어서요. 그런데 대부분은 친구들 단톡방이나 스팸 문자입니다. 아이고, 실망이야. 혼잣말이 나옵니다. 60이 코앞인 남자가 이러고 있다니요. 우습습니다. 정말 우습습니다. 그런데 웃을 수가 없습니다. 밤에 누우면 더합니다. 오늘 당신과 나눈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리플레이합니다. 오늘 먹은 파스타 맛있었어요? 네, 좋았어요. 그 좋았어요가 진심인지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인지 100번도 더 생각합니다. 혹시 내가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 건 아닐까? 아니면 너무 재미없었을까?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준비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다 문득, 아,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하며 깜짝 놀랍니다. 20대, 30대 때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제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자가 좋아하든 말든 저는 제 갈 길을 가면 됐습니다. 일도 바쁘고 친구들도 많고 할 일도 많았으니까요. 바빠서 연락 못했어. 이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실제로 바빴고 그게 핑계가 됐습니다. 결혼 생활 30년도 비슷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어느 순간 익숙함으로 변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줄었고 함께 있어도 각자 할 일을 했습니다. 그게 부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혼하고 나니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로웠습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친구들 만나고 골프 치고 등산 가고요. 그렇게 1년쯤 지나니까 문득 외로웠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불 켜진 곳이 없습니다. 밥을 먹어도 혼자입니다. TV를 봐도 웃음소리는 제 것뿐입니다. 이게 자유인가 고독인가? 그때부터였습니다. 새로운 인연을 찾기 시작한 게요. 동창회에서 그 여자를 만났습니다. 30년 만이었습니다. 어머, 형우 씨, 진짜 오랜만이네요. 당신의 밝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예전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당신의 미소는 여전했습니다. 저기, 나중에 커피 한잔 할까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용기 내서요.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거절당하면 어쩌나 싶었습니다. 좋아요. 연락해요. 그 말을 듣고 집에 오는 길, 저는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가 이상하게 쳐다볼 정도로요. 첫 데이트 날, 저는 옷장 앞에서 1시간을 고민했습니다. 이 셔츠가 나을까? 저 셔츠가 나을까? 결국 딸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세요? 그게 오늘 좀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옷 좀 봐줄래? 딸은 킥킥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혹시 데이트 가세요? 저는 괜히 변명했습니다.
아니, 그냥 친구 만나는 건데. 거짓말, 얼굴 빨개지셨어요. 재밌다. 우리 아빠도 사랑하시네. 사랑이라니요. 그 단어가 낯설면서도 설렜습니다. 처음 몇 번은 좋았습니다. 당신과 이야기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옛날 이야기도 하고 요즘 사는 얘기도 하고요.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에 언제 볼까요? 제가 물으면 그 여자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일정 보고 연락드릴게요. 그 일정 보고가 3일이 될지, 일주일이 될지, 아니면 한 달이 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요. 기다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연락이 없으면 온갖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제가 실수한 게 있나? 지루했을까? 이혼해서 선입견이 있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건 아닐까?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새벽 3시에 눈이 떠져서 천장만 바라봅니다. 문자 한 통 보낼까? 핸드폰을 집었다 놨다를 수십 번 반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이 간단한 문장 하나 보내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요. 너무 빨리 보내면 부담스러울까? 아니면 차라리 관심 없는 것처럼 해볼까? 결국 못 보냅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형님, 요즘 왜 이래요? 골프 치면서도 멍하니 있고. 후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사실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 요즘 한 여자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할까? 아이고, 형님도 참. 그 나이에 뭘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해요. 그냥 편하게 만나면 되지? 편하게요. 편하게가 되나요? 이미 제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그 여자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사우나에서 만난 동년배들 이야기를 들으면 더 답답합니다. 요즘 여자들은 말이야, 너무 까다로워.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맞아.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세상이 변했어. 그들은 불평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까다로운 게 아니라 그분들은 여자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안 한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그랬으니까요. 지금의 저는 다릅니다.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아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저는 연습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말합니다. 오늘 정말 예쁘시네요. 아닙니다. 너무 직접적입니다.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 머리 스타일 바꾸셨어요? 잘 어울리세요. 이것도 좀 그렇습니다. 관찰한 티가 너무 납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도 기분 좋네요. 이 정도면 괜찮을까? 옷장을 정리하면서도 생각합니다. 다음에 만날 때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백화점에 가서 새 옷을 삽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스킨케어 제품도 샀습니다. 아저씨, 이거 바르시면 피부가 훨씬 좋아 보이실 거예요. 점원의 말에 홀린 듯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30만 원짜리 크림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거울을 봅니다. 주름이 보입니다. 흰머리도 보입니다. 너무 늙은 건 아닐까? 그 여자는 저보다 5살 어립니다. 겨우 5년이지만 50대와 60대의 5년은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가끔, 정말 가끔 그 여자가 보내는 작은 신호들이 있습니다. 오늘 커피 맛있었어요. 다음에 우리 또 가요. 이 한 문장에 저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습니다. 아까 하신 얘기 정말 재미있었어요. 계속 생각나네요. 이런 문자를 받으면 저는 화면을 100번도 더 들여다봅니다. 만날 때 당신이 웃으면 저도 덩달아 웃게 됩니다. 당신의 웃음소리가 이렇게 아름다웠나 싶습니다. 요즘 무슨 책 읽으세요? 당신이 제 관심사를 물어볼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신이 납니다. 그런데 또 불안해집니다. 이게 관심일까? 아니면 그냥 예의일까? 혼자 해석하고 분석하고 또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밤에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잘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제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은퇴하고 나니 회사에서의 저는 없어졌습니다. 이혼하고 나니 가정에서의 저도 없어졌습니다. 남은 건 그냥 저 한 명의 개인뿐입니다. 그 개인으로서의 저는 누구일까? 매력이 있긴 할까? 나란 사람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까? 자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여자는 왜 나를 만나주는 걸까? 언젠가는 떠나는 거 아닐까? 더 좋은 사람을 만나면 어쩌지?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 이런 생각이 폭풍처럼 몰려옵니다.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냅니다. 혼자 한 잔, 두 잔 마십니다. A씨, 왜 이렇게 약해지고 있어? 혼잣말이 나옵니다. 술에 취하면 그 여자에게 전화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참습니다. 취해서 한 전화는 후회만 남는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딸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아빠, 요즘 좀 이상하세요. 뭐가? 맨날 핸드폰만 보시고 한숨만 쉬시고 있잖아요. 저는 괜히 웃었습니다. 아빠가 한숨을 쉬나? 많이요? 딸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아빠, 요즘 만나시는 분 있으시죠?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게 제가 모를 것 같아요? 아빠 요즘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옷도 신경 쓰시고 머리도 자주 하시고.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고 있어. 그런데 왜 그렇게 불안해하세요? 딸의 질문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글쎄, 아빠 나이에 연애라는 게 쉽지 않네.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연애의 나이가 어디 있어요? 그냥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요즘 시대는 그런 거예요. 숨기고 참고 하는 게 미덕이 아니라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미덕이에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여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할 말이 있어서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사실 요즘 제가 많이 불안했어요. 당신이 언제 연락할지 몰라서, 당신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서, 밤에 잠도 잘 못 잤어요. 여자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 혼자 살았나 봐요.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그리고 무섭더라고요. 거절당할까봐, 떠날까봐.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저는 당신이 좋아요. 정말 좋아요. 함께 있으면 행복하고, 당신 목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이런 감정이 오래간만이에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도 당신이 좋은데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사실 불안했어요. 제가 너무 적극적으로 나가면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그래서 조심스러웠어요. 그 순간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우리 둘 다 바보였네요. 여자도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조금 더 솔직해졌습니다. 오늘 보고 싶었어요. 이제는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도요. 언제 만날까요? 여자도 기다리게 하지 않고 바로 대답합니다. 물론 여전히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이 바빠서 연락이 늦어질 때 여전히 초조합니다. 혹시 실증이 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제는 압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걸요. 누군가를 좋아하면 불안한 게 당연하다는 거요. 중요한 건 그 불안을 숨기는 게 아니라 표현하는 거예요. 요즘 연락이 없어서 조금 서운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여자는 말합니다. 아이고, 미안해요. 요즘 일이 좀 많아서 신경 못 써서 죄송해요. 그리고 더 자주 연락합니다. 요즘 저는 후배들에게 조언합니다. 야, 너 나이 들어서 혼자 되면 절대 감정 숨기지 마.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제일 좋아. 그게 답이야. 후배가 웃으며 말합니다. 형님, 요즘 완전 달라지셨어요. 예전에는 안 그러셨잖아요. 그러게, 나도 배웠어. 늦게 배웠지만 50대, 60대 남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감정 표현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남자는 강해야 한다. 감정을 드러내면 약해 보인다는 말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감정도, 외로운 감정도, 불안한 감정도 숨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았습니다. 그게 진짜 약한 거였다는 걸요. 진짜 강한 건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당신이 좋아요. 보고 싶어요. 불안해요. 이 말들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관계가 시작됩니다. 물론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실수합니다. 당신이 피곤해 보이는데 괜히 말을 많이 할 때도 있고, 당신이 조용히 있고 싶을 때 괜히 질문을 던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했나요? 그러면 여자는 웃으며 말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그럼 오늘은 일찍 들어가세요. 푹 쉬시고. 네, 고마워요. 배려해 주셔서. 이런 작은 배려들이 쌓여갑니다. 요즘 저는 생각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게 뭘까요? 예전에는 나이 든다는 게 약해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체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나빠지고 매력도 없어지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압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더 솔직해지는 거예요. 더 진실해지는 거예요. 허세를 부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20대, 30대의 저는 멋있어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40대의 저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50대, 60대의 저는 그냥 저 자신이 되고 싶습니다. 당신 앞에서 약한 모습도 보이고, 불안한 모습도 보이고, 외로운 모습도 보이고 싶습니다. 그게 진짜 저니까요. 친구들과 술을 마십니다. 야, 요즘 나 여자 때문에 속 타 죽겠어. 친구들이 웃습니다. 뭐? 형님이 그런 소리를 다 하고 오래 살고 볼 일이네. 그래. 나도 사람이야. 속이 타서 밤에 잠도 못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는 그냥 솔직하게 표현해 보려고 해. 좋으면 좋다고,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말이야. 야, 형님 완전 달라졌네.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변했어. 젊은 사람들이 맞다는 생각이 요즘에는 많이 들어. 우리가 틀렸던 거야. 우리는 웃으며 건배합니다. 소가리를 하되 유쾌하게 하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불안하되 그 불안을 인정하는 거예요. 두렵되 그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저는 당신을 생각합니다.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문자가 올까 기다립니다. 여전히 초조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압니다. 이 초조함도, 이 불안함도, 이 두근거림도 모두 사랑의 일부라는 거려. 당신을 잃을까봐 두렵다는 건 당신이 소중하다는 뜻이니까요. 밤에 잠 못 이루는 게 힘들지만 그래도 행복합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설레고 기다릴 수 있다는 게 기적 같습니다. 56년 인생을 살면서 알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 불안함도 사랑의 일부라는 것, 솔직함이 가장 큰 용기라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을 만나서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보세요? 저예요.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아, 그리고 보고 싶었어요. 이제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떨리지만 두렵지만 그래도 말합니다. 그게 제가 배운 50대 남자의 사랑법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혹시 저와 같은 마음이신가요? 밤에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계신가요? 연락이 올까 전전긍긍하고 계신가요? 혹시 실수한 건 아닐까 100번도 더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말씀드립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 나이에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건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젊을 때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고요?
젊을 때는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이 나이에 만난 인연은 더 소중하고 더 조심스럽고 더 두렵습니다. 그래서 더 떨립니다. 그래서 더 초조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랑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사랑이 쉬워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 진지해지고 더 간절해집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떨림을, 당신의 불안을, 당신의 두근거림을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보고 싶어요. 당신이 좋아요. 연락이 없어서 걱정됐어요. 이 말들을 하는 게 약한 게 아닙니다. 이게 진짜 강한 겁니다. 평생을 감정을 숨기며 살아온 우리 세대 남자들에게 이제는 솔직해질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가 당신의 관계를 구합니다. 그 용기가 당신을 행복하게 합니다. 저도 아직 배우는 중입니다.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떨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려. 그래서 오늘도 저는 바보처럼 핸드폰을 들여다봅니다. 당신의 문자를 기다리며요. 그리고 웃습니다. 이 나이에도 이렇게 설렐 수 있구나.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당신도 지금 누군가를 좋아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당신의 마음은 아직 뛰고 있는 겁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그러니 용기 내세요. 오늘 당장 전화하세요. 문자 보내보세요. 보고 싶어요. 그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그래도 여전히 떨리신다고요? 여전히 불안하시다고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떨린다는 건 저 사람이 정말 소중하다는 뜻이구나. 내가 이렇게 불안하다는 건 이 관계가 나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뜻이구나. 그 떨림을, 그 불안을 부정하지 마세요. 받아들이세요. 인정하세요. 그리고 표현하세요. 그게 50대, 60대 남자의 사랑법입니다. 우리는 젊은이들처럼 화려하게 사랑하지는 못할지 몰라도 더 깊이, 더 진실하게, 더 소중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강점입니다. 그러니 당당하세요. 당신의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떨림도 세월이 지나면 아름답게 남아 있습니다. 당신의 용기는 사랑하는 사랑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생각하며 잠 못 이루는 모든 시니어 남성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사랑합시다. 그게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